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위기가 오니까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이지훈 서울대 경영학 박사가 베스트셀러가 혼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재 경영은 혼입니다. 인재를 키울 때는 자기 작품을 만들어야 돼.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혼을 불어 넣는다 그러면은 기술은 장애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창의입니다.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해야 된다. 익숙함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또 그래 하면 되지.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체의 과정을 기술 경영으로 볼 수가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게 현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트는 파괴적 창조든 비파괴적 창조든 간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한테 투자하고 설비에 투자를 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이윤을 남겨서 또 이윤을 재투자하고 확대 재생산을 이 바퀴를 계속 돌리는 것이 서스테이너블 매니지먼트,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혁신이죠.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전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대여점이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나오면서 그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마존도 이 서점도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비파적인 혁신이 또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캐션 마크를 붙여라. 그게 바로 최초의 질문입니다. 서울대 이종동 교수님이 유명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축척의 시간, 축척의 기술. 그분이 최신 신간이 최초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최초의 질문은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화성 우주여행을 시대를 열겠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로켓 발사의 60%가 일단 로켓 경비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저걸 재활용하면은 경비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 그래서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뭐라 했겠습니까? 저 돌아넘었다 그랬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그게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파나소닉 3P 마인드의 첫 번째 포지티브입니다. 긍정의 정신으로, 된다는 정신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13년 만에 재활용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오늘의 주제는 사성경영의 선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누굽니까? 제일기업하면서 소프트뱅크의 창업자고 세계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갑부입니다. 반도체 설계회사에 투자를 7년 전에 합니다. 그때 320억 달러를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미친놈이다. 저 영국의 조그마한 반도체 설계회사의 가치를 너무 과다하게 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의 가치는 1,300억 달러까지 하여튼 몇 배를 튕긴 겁니다. 저게 10년 뒤에 철포를 본 겁니다. 이 철포는 일본의 3대 영웅 오다 노부나가가 근대화 과정에 메이지 유신 그 전에 이 양반이 세상의 변화를 읽은 겁니다.
사무라이 하면은 니폰도, 칼, 화살, 기껏해야 멀리서 쏘는 대포 이밖에 없을 당시에 철포, 그게 소총이죠. 총을 들고 온 거예요. 세상을 읽은 겁니다. 아, 이 철포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걸 읽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10년대의 철포를 준비해라. 바로 이건데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파나샤의 4선 경영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엔진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개발하고, 먼저 알리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4성경의 요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4성경영은 오막경영이란 이론하고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막경영은 성균관대 김정규 교수님의 이론입니다. 모든 기술이 개발되는 모든 장사,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예견 경쟁, 준비 경쟁, 초기 시장 경쟁, 주류 경쟁, 정상의 경쟁. 여러분들 친구들 퇴직하고 무슨 장사하면 돼? 야, 10년 뒤에 뭐 팔 수 있을까? 요 다음 제품을 뭘 만들어야 되지? 예견 경쟁입니다. 이게 파나샤의 성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보기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게 준비 경쟁. 이 준비 경쟁에는 어느 몫이 좋은지, 어떤 MZ세대가 많이 오는지, 이 제품이 시니어 그룹한테 통할 제품인지 그에 맞는 특허나 상표나 먹거리든 아이템을 찾아야죠. 그게 준비하는 게 준비 경쟁입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시장에 경쟁을 갑니다. 이게 또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준비 경쟁 확실히 했으면 더 초기 시장 나오면 이게 반응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 시장 가도 위험은 항상 남아있다.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점하면은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육막 경쟁에는 이 선두 경쟁에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라톤 주자가 거의 골인집에 다다라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돌아서 1등 한 놈을 자꾸 늘어졌어요. 그래서 1등을 못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이 사이클을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블을 하려면 2턴이 나와야 됩니다. 3집이 히트를 해야 돼요. BTS처럼. 아시겠습니까? 8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처음에 위기가 IMF였습니다. IMF가 언제 왔어요? 97년도잖아요. IMF 때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대했다. 이 조선만 이거 기다리다가 뭐 부도가 펑펑 터지. 야, 이거 기다리다 내가 바꾸겠다. 프렌트라도 육상이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때 잡은 게 SCR 디녹스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경 규제를 주목한 겁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위기가 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잘 되면 기고만장하죠. 위기가 오니까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